배우 한혜진은 최근 방송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 기성용의 논란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금 작품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는 한혜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배우 한혜진의 프로필, 과거 고향 남편 기성용 러브스토리, 자녀 아들 딸 집안 학력 인스타 키 등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우 한혜진은 1981년 10월 27일 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입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 서울시 출생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키 164cm, 몸무게 46kg, 혈액형 A형이라고 하네요. 최종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졸업이며 가족 집안으로는 큰언니 한무영, 형부 김강우, 작은 언니, 그리고 남편 기성용과 딸 기시온이 있습니다. 한혜진은 2002년 MBC 드라마 프렌즈로 데뷔하였으며 소속사는 에이스팩토리입니다. 한혜진은 과거 2002년 원빈, 후카다 교코 주연의 한일 합작 드라마 프렌즈를 통해 데뷔하였으며 MBC 드라마 의사 박문수에서 남장한 여자 개그로, 로망스에서는 김재원을 짝사랑하는 냉정하고 도도한 반장 윤지수로 출연하며 얼굴을 날리기 시작했고 2005년 일일 드라마 굿세어라 금순아에서 금순이 역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라마 초반에는 미스캐스팅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촌스러운 분장에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한혜진은 배우 초반 가수 나얼과 공개 연인 관계였으나 결별하게 되었으며 한혜진이 출연하고 있던 SBS 힐링 캠프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기성용과 열애설이 터지자 한혜진 측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13년 3월 축구 최종 예선 경기를 앞두고 기성용의 축구화에 HJ4224라는 문구가 들어가며 둘의 사이가 다시 의심받게 되었고, 기성용과 한혜진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 사진에 찍히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기성용은 한혜진과의 열애를 인정하게 되었죠. 한혜진과 기성용은 8살 나이 차이가 났고 그냥 아는 동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성용이 끊임없이 대시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2013년 7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으며 결혼식 전 일본 삿포로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기성용의 소속팀 훈련 일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한혜진은 기성용을 내조하기 위해 힐링 캠프를 하차했고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한혜진은 기성용과의 결혼 1년 7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으며 태명을 박신희로 지었다고 알리기도 하였죠. 아이가 생긴 시기를 따서 지은 태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축구팬들은 기성용의 체력에 경의를 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기성용이 사고도 덜 치고 경기력도 올라오면서 기성용을 칭찬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성용이 결혼을 잘 한 거라며 한혜진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곤 하였어요. 한혜진은 기성용과의 사이에 딸 기시온을 출산하였고 영국과 한국에서 배우와 엄마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어요. 일이 있을 땐 일에 집중하고 일이 없을 땐 엄마와 아내로 사는 삶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도 자신은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며 영국 생활을 통해서 더욱 단순해졌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논란에 휩쓸리게 된 한혜진인데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시금 좋은 모습으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한혜진이 되기를 응원해보겠습니다. 기성용 씨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FC 서울에서 데뷔하여 2008년 국가대표팀 첫 경기를 치른 후 2012에서 2013 시즌부터 스완지 시티에서 핵심 선수로 뛰면서 전성기를 보냈었습니다. 2018에서 19 시즌부터 2019에서 20 시즌 중반까지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고 이후 4개월간 스페인 RCD 마요르카에 잠시 소속되었다가 현재는 2020년 시즌 중반에 친정팀인 FC 서울과 최종 합의를 이루며 11년 만에 다시 K리그 무대로 복귀해 뛰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양박상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레전드 선수이기도 합니다. 기라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웬만한 외국 선수와 비교해도 더 좋을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패스도 능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야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동안 이런 피지컬과 축구 재능을 가진 국대급 유망주는 포스트 홍명보를 만들기 위해 리베로, 수비수로 때려 박았던 터라 보기 드물었던 유형의 미드필더입니다. 원터치, 2대1 패스에 목매달던 이전 세대 대표팀 플레이메이커인 윤정한과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흔히 말 수준급 키핑과 톱클래스의 롱패스, 한국에선 이미 탈 K리그급인 넓은 시야와 공간 활용 능력을 갖추었으며 양발을 모두 잘 쓴다. 주 포지션은 레지스타 자리 또는 앵커. 주요 임무는 일단 포백의 보호와 전방으로의 볼 배급입니다. 상당한 조율 능력을 보여주며 킥력이 좋아 대표팀에서는 세트피스를 담당하던 시절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장기인 롱패스를 통한 전방 볼 배급은 대표팀의 중요한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을 안정적으로 배급하면서 기회다 싶으면 전진 패스를 찌르거나 직접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 패스를 찌르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다. 즉 스스로 경기 템포 조절이 가능한 선수인 것입니다. 선더랜드 임대 시절에는 패싱 축구를 천명한 거스 포이엣 감독에 의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주 기용되었는데 패싱 능력과 볼 터치 등 공격적인 재능은 극대화하고 수비력 등의 단점을 동시에 상쇄시킨 성공적인 포지션 변화라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공미로 나섰을 때 스탯과 평점도 좋았고 해외 언론과 팬들도 패싱 성공률만 돋보였던 스완지 초기 시절보다도 선더랜드에서 공격적으로 기용되면서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스완지로 임대 복귀했을 시절에도 442 다이아몬드 미드필더에서 공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크고 작은 부상을 계속 입는데 30대가 넘으면서 유리몸이 된 듯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출전도 한 경기로 끝난 데다 서울로 복귀해도 경기를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FC 주식 약 4,000주를 갖고 있고 개인 주주 중 최다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광주의 창단 원년부터 현재도 구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광주 팬들이 기성용의 광주 입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성용 씨의 개인 빌딩으로 알려진 성용 빌딩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9억 9천만 원 정도이며 이 일대 건물 매매가는 4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아울러 분양을 마친 후 모든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 임대 수익은 6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학폭 폭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학폭 폭로 내용 자체로만 놓고 보면 최고 수위의 폭로가 터져나왔는데요. 학폭의 종류는 성폭행, 가해자는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폭로들과 다르게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단순한 감정적인 폭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의 방식으로 폭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행 가해자로 추측되는 기성용 측은 폭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일반적인 학폭 폭로와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실체적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폭행 폭로는 최근 거의 모든 학폭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네이트판이 아닌 변호사의 서면 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축구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에서 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죠. 박지훈 변호사는 가해자 A선수는 국가대표 출신 스타플레이어이고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적이 있는 B씨는 현재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성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 축구부 선수 2명이 5학년 후배 2명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어 C씨는 약 8년여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C씨와 D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것이 박주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박주훈 변호사의 서면에 등장하는 A씨는 기성용으로 좁혀진 상태인데요. 지역과 시기를 놓고 국가대표 스타 플레이어를 생각해보면 기성용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성용 에이전트사와 소속 구단은 사실 무근이라는 기성용의 입장을 명확히 전했는데요.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죠. 그리고 기성용 소속팀인 FC 서울 측도 선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성용을 포함한 성폭행 가해 지목자들이 민사와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박주훈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